편의점이 35년 만에 감원 칼바람이 분다. 섬뜩섬뜩하죠. 사실 편의점은요 계속 성장만 해왔습니다. 매출액이 떨어진 적도 없고요. 영업이익이 떨어진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원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았느냐. 그만큼 편의점을 운영을 해도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수가 침체돼서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편의점의 가격을 보면 적잖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돈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편의점이 몰락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건비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기요금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외에 관리비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편의점이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쩌면요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편의점마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요 2024년 11월 4일까지입니다. 신청자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18개월치 급여를 주고요. 취업지원금하고요. 자녀 학자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계속 주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게 조건이 사실 놀랍죠. 사실 세븐일레븐이 이렇게 하리라고 아마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븐일레븐이라는 게 1988년에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뎠거든요. 올림픽 공원 앞에. 그 세븐일레븐이 지금 희망퇴직을 한다는 게 이번이 당연히 처음이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여러분 보세요.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2023년에 14,265개입니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 13,13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도 안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8%가 줄었고요. 이게 많이 줄어드니까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원체 빨리 줄어들잖아요. 마이너스 8%나 줄어들었으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이 줄어드는 거. 편의점이 왜 줄어들까요 여러분? 편의점이 줄어드는 것은 이유가 하나의 이유. 뭐가 이유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안 되느냐? 여러분 세븐일레븐 매출의 현황을 보면 2022년에 벌써 적자예요. 35억 원의 적자입니다. 4조 2,779억 원의 매출을 했지만 적자는 굉장히 큽니다. 적자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35억이라는 적자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적자가 안 나던 곳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2022년은 보세요. 5조 4,540억 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48억 원의 적자. 2023년 더 심각해졌어요. 5조 6,918억 원의 매출을 했지만 적자는요 551억 원이 이제는 구조조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를 봤더니 벌써 441억 원의 적자입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5.4% 떨어진 2조 6,69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한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사해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븐일레븐 편의점 지금 장사해서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왜 나올 법하느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나올 법한 이유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갔잖아요. 인건비 많이 올라갔거든요. 요즘 편의점 하시는 분들 주유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를 하면 주유수당을 안 주거든요. 한 사람에게 15시간 미만을 일하도록 하게 합니다. 엄청나죠? 살려고요.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지금 편의점에는 부담이고요. 여기에다가 전기료 생각을 해보죠. 전기료 웬만한 편의점은요. 뭐 한여름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지금 전기료가 한 30-40만 원 더 올라갔으니까 많이 나오는 데는 전기료가 뭐 13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뭐 편의점 중에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35년 만이지만 편의점도 이렇게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지금 침체를 겪고 있다.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동도 없어요. 미동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간 김문수 장관도 뭐 가더니 깜깜무소식이에요. 주유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참 답답하죠. 그런 걸 보면.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 저는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현장 경기가 살아야 이게 대부분의 경제가 살거든요. 현장 경기가 죽으면 경제도 죽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편의점마저 구조조정을 한다. 감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구조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돼요. 최저임금을 합리화시켜야 되고요. 주 52시간제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더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븐일레븐이 롯데잖아요. 롯데. 지금 롯데 유통계열사는 지금 난리예요. 희망퇴직이 벌써 3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롯데온에서는요. 2024년 6월에 지금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겠죠. 왜? 2020년 이래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손실이 났으니 롯데온 당연히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롯데 면세점은요. 면세점은 4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븐일레븐도 받는 거예요. 2년 연속 영업 손실에 2024년 올해 상반기도 영업 손실이 나니까요. 사실 롯데는요. 월급은 작지만 평생직이다. 정년에서 나갈 때까지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게 일본 롯데도 그렇고요. 한국 롯데도 그렇고요. 이게 핵심 가치예요. 일본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월급은 적지만 정년까지 간다. 이게 회사의 어떤 방침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어떤 기업 문화이기도 한데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지금 롯데는요. 어떻게 더 많이 무너질지 사실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롯데가 위험하다 한 것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대부분 롯데온이나 면세점이나 세븐일레븐이나 총체적인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지표잖아요. 이커머스라고 하는 롯데온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중국의 알리와 테무가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으로 찌그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면세점 4분기 연속 영업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영업 손실이 돈 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신에 비용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세븐일레븐 현장 경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장 경기가 무너지면 여러분 청청이 무너지는 거예요. 청청이. 현장 경기는 현장 경기대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답이 없죠.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봅니다. 저는 이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시장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자꾸 경기만 좋다 경기만 좋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벌리면 결국 더 나쁜 결과 제때 처방을 해야지 상처가 덧나지 않는데 제때 처방 못해서 상처가 덧나는 그런 최악의 결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부가 시장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장을 안 봅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